오늘 수요일 아침 두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최현일 민주당 의원 또 신우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현장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마이 TV 이제 처음으로 아마 이 현장에 오시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는 아마 스튜디오는 처음인 것 처음인 것 같죠. 예, 예. 자, 인사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영동포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현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하고 있고요. 요즘에 핫한 김건희 그 특검에서 지금 특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예. 열심히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슈가 많아가지고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 딱 끝나고 결과 나왔을 때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본 없는 진짜 드라마였다 생각하고요. 140분 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네. 진짜 멋진 드라마였고 대통령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참 효능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뭐 노래 부르고 뭐 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략도 있고 준비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진짜 효능감 느꼈고 또 그 전에 또 SNS 돌발 나오고 나서 상당히 충격받았잖아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간단히 썼는데. 네.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꼬박 밤을 샜습니다. 샜는데 결국은 이제 차분하게 이제 대통령께서 대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였다. 정말 전화해보게 된 예.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신유진 변호사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서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던 네. 막 이렇게 뭐 숙청에 대해서 막 계속 외치는 영어로 막 펄지 막 숙청을 영어로 외치자.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We call them fake news. 우리는 저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른다. We call them fake news. 예.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입모양으로 말했던 것이 사실상 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귓속말로 했는데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렇네요, 이때 이 장면. 이미 네.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요것도 예. 이렇게 우리는 저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기까지 네. 물밑에서는 비서실장 간에 조율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 강훈식 그런 실장. 이런 어떤 실무진의 발빠른 움직임 덕분에 좀 준비가 탄탄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는 트럼프 성대모사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표정이 와 중요합니다. 있는 줄 표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선물한 수제펜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저희 지역에서 영동포 물레동인데 물레동에 맞아요. 예, 거기 수제펜이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 펜을 보고 바로 알아보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야. 제가 가끔 이제 동네 돌 때 네.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예. 의원님 혹시 뭐 이 펜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수제 펜 예. 그게 안에 뭐 안에는 다른 심이 들어있긴 하지만 모나미 심이 들어있긴 하지만 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또 좋아하는 이 모습도 나이스 펜. 나이스 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 있네.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방명록을 작성하는 그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서 아마 저것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펜 굵은 사인펜을 좋아하는 거 알고 미리 준비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목을 딱 관심 끌면서 딱 선물한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물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이 장면 다시 좀 보고 있는데 네. 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여러모로 참 주목을 끌었던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팬을 보면서 그 펜 가지고 갈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즉석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손짓으로 가지시라고 선물. 가지시라고 선물. 가지시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통령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정말 준비를 했고 외교부에서 준비해서 정말 잘 만들어냈다 그렇죠.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네. 하게 됩니다. 예, 국격을 높이게 되는. 네, 실무진의 꼼꼼한 준비도 있었지만 네.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미국 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철저한 준비 플러스 그 현장에서의 정말 탁월한 순발력으로 모든 어려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난관을 정말 잠 못 자고 지켜볼 정도로 가슴 졸이던 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싹 녹여주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후일담으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됐구나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네. 모습을 여러 번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라는 말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활짝 웃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순발력과 그 순간의 재치가 아니었으면은 맞아요. 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이제 피스메이커는 이재명 대통령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진짜 철저히 준비했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얘기해나 그러면서도 현장을 이제 녹이면서 네. 결국은 이제 해결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영어로 라인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해냈고 영어가 나오다 보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들, 미국 쪽 사람들도 영어가 들리니까 네. 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자, 이 상황은 언제 봐도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네. 지금 보니까 리얼미터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더니 53.1% 한미 정상회담 긍정 평가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조사해 봤더니 과반이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거 잘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랑 비교하면 윤석열 때는 외교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항상 외교 참사, 부끄러운 우리 국민의 목.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예. 도대체가 나갈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제일 그랬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국 백악관에 가서도 전 윤석열 씨는 네. 마이바흐를 고집했거든요. 차량 마이바흐. 근데 이 대통령은 GM 차량 딱 준비해서 네. 그것부터가 정말 사소한 거지만 세심한 신경을 썼다. 미국. 그럼요. 예. 미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야, 근데 53.1% 네. 물론 과반은 넘었지만 정상회담 긍정평가. 그럼 매우 좋다가 나머지 40%가 넘는 건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절반의 그러니까 53.1%가 긍정 평가했다라는 거. 뭐 잘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외교 이후에도 사실은 잘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3박 6일 방일 방미 일정 이후에는 아마 또 지지율도 오를 것 같고 그렇게 평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이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일정이 나눠보도록 참- 하고. 일정이 참 3박 6일 여행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 3박 못하죠. 6일이라는 일정이라는 게 너무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3박 6일로 다녀오세요라고 하면은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로 네.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쉼 없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박 6일은 좀 3박 6일. 3박 6일 이런 일정을 우리나라 최고 원수 대통령께서 수행하고 있다. 네. 3박 6일이라는 일정을 이 숫자부터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에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뒷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자, 특검 얘기를 해보죠. 특검 얘기. 김건희 29일 이제 구속 기소하기로 특검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역대 영부 인증 최초가 되겠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여러 이제 혐의가 나오고 있고 또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최악이다. 이건 정말 너무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그거죠. 이제 사적 이익으로 결탁된 그 과거의 인연들을 공적 영역에서도 계속 쓰면서 특히 이제 그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관저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지을 때, 그 건축할 때 그 뭡니까 21g 21g 등 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그 전에 뭐 도이치모터스나 여러 건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자격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김건희로부터 시작됐다 봅니다. 네. 네, 그거를 제어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비극은 없을 텐데 요번에 하여튼 그 뭐 사필 규정이죠. 하여튼 요번에 구속 기소가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국민들이 엄중한 또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동안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뭐 인사면 인사, 뭐 사업적이면 사업적인 면, 뭐 돈이면 돈, 보석이면 보석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국정농단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그래서 이제 없는.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지난 이제 옛날에 박근혜 때 최순실 네. 윤석열에게는 이제 김건희가 있었던 거죠. 예. 둘 다 똑같은 이제 몰락 탄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뭐 정부 이재명 정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또 이렇게 반복됐다는 거는 너무나 진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비극이었고 네.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네. 삼특검이 잘하고 있잖아요. 삼특검.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고구마 넝쿨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번에 아마 그런 국민들께 뭐 명확한 효능감을 좀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현장 김건희 특검 앞인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김건희는 오늘 안 나온다고 했지만 권성동이 나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 도착하게 되면 아마 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표적 수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고 자 김건희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오늘도 안 나오고 뭐 내일은 또 나올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이거 뭡니까? 시간을 끌어야죠. 퐁당퐁당. 네, 시간을 끌어야죠. 그리고 2번 연속 안 나가면은 이제 조사 불응으로 정말 체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불응까지는 안 되지만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초에도 자신은 뭐 저녁 조사는 안 되고 6시까지 끝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한 건씩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사실은 스스로 관철시키고 있는 거죠. 건강을 핑계로. 네. 건강을 핑계로 네. 그냥 조사를 미루면서 어쨌든 특검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말 바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바쁘고 하루에도 몇 명씩 불러갖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일정 속에서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자신을 향한 모든 수사 사항에 대해서 다 수사를 끝마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수사 방해죠. 수사 방해를 오히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물어봐도 모른다,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알려주고 있던데요. 하여튼 뭐 지금 계속 진술 거부권 쓰고 있는 거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수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진술도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거는 본인이 진실을 밝히는 거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거는 결국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게 국민들께 진정한 저는 사죄라고 좀 보고 하여튼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단호하게 또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냥 김건희 특검 지금 보면은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추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장경태 운동 해가지고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고 특검 인원을 확충하고 기간도 늘리고 여러 가지 조사 범위도 늘리는 걸 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기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끝이 안 날 것 같은 수사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다 해낼 것이냐, 얼마나 또 빠르게 해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인력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해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검찰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검찰 정권의 몰락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이제 특검이 지금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제보 등 여러 가지 물적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무적인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고 또한 여러 가지 이슈 또 약간 잊혀지거나 또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낱낱이 또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맺고 끊고 해야지 더 이상 아까 같은 또 재발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 그래서 결국은 그건 거쳐야 할 일이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서포트, 뭐 권성동 거기 1억 큰 거 한 장 줄 때
서포트라는 글자도 제가 보긴 했지만은 국회에서 정말 3대 특검은 열심히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특검이 오늘 김건희 특검 권성동을 소환 조사하게 되는데 그 현장도 함께 오마이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자들도 오늘 또 특히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네요. 네. 포토라인 그다음에 질서 유지선 또 쳐져 있어서 기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예. 복면을 하고 나올지 안 할지 그게 가장 관심이 크잖아요. 그 얼굴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 복면 성동. 네. 그 모습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이번에는 생얼 그대로를 촬영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기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복면 성동. 네. 골프장 갈 때처럼 그렇게 나올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권성동 이제 의원 곧 도착할 텐데 그 현장 좀 지켜보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9월 1일 현장 검증을 가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건 CCTV는 볼 수가 있겠죠, 의원님? 가면은 열람은 가능하겠죠? 이제 어제 의결했으니까 이제 현장을 이제 열람할 거고, 그 당시 이제 서로 양측의 의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변호인 측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리고 이제 만약 국민들께서 이제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공개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뭐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지난번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있을 때는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3시간 동안 실랑이 하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의결이 됐다.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직접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했다. 윤석열 체포 당시 CCTV 열람 등 이 내용으로 현장 검증한다. 워낙에 네. 인권 유린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인권 유린의 현장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뿐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의 인권을 걱정하시는 많은 국민들 구구 유튜버들도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영상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일단은 의원들이 보고 이거를 공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봤다라고 하면은 구구 유튜버들도 너도 나도 보여달라. 우리 윤 대통령 윤카 인권 유린 현장 우리는 못 참는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정말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될지 봐야겠지만 일단 의원들이 보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도 많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이 정말 이 교도관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법 집행을 이렇게 그야말로 발버둥 치면서 법 집행을 막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것 근데 같아요. 하여튼 전직 대통령 중에서 뭐 이렇게 이제 비극적으로 이제 구치소나 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좀 구차하면서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처음인 것 같고 네. 참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도 없는 것 같고 저런 분이 과거에 대통령을 했었나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국민들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할 거라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CCTV를 안 봐도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돼. 막 바닥에 누워서 막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극우 제압 효과가 있다. 사실 뭐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많은 극우들이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트럼프도 친중 좌파다. 진짜 트럼프도 FBI 신고하겠다. 친중 좌파 트럼프. 네. 막 이러는 와중에 트럼프가 배신했다면서 막 이런 와중에 또 윤카의 또 발버둥 치는 모습 네. 이런 게 일단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구원론 기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트럼프도 좌파였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이고. 뭐 글쎄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좌절되는 바닥에 상황. 누워서 네. 속옷바람에 발버둥 치는 그 모습까지도 이제 공개가 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라고 하면서 네 유튜버 신혜식 씨는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뭐 항공모함 오는 걸 지금까지 믿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미국 항공모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른바 이제 극우 쪽에 뭐 어떻게 보면은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신혜식의 모습을 보면 딱 격세지감이 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의 오늘 출석 현장도 출석 현장이지만은 9월 1일 진행되는 법사위에 윤석열 체포영장 거부할 때 그 모습 그것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TV를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출석 현장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마이TV 아직 구독 안 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권성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어제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은 통일교 관련된 이 부분들 이게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계속해서 결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하여튼 뭐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본부장한테 금품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 하잖아요. 뭐 2022년 네. 1월달에 1억, 3월달 쇼핑복 2개를 받았다는 뭐 한학교 총재한테 보도도 있었고. 예.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타 공연하는 친윤의 핵심이죠. 그리고 옛날 경선 때 총괄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도 아마 강원랜드 사건으로 한번 그때 또 수사도 받고 논란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양부남 의원이 이제 검사 시절에 아 맞습니다. 그걸 수사를 했었는데 네. 이거 진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면을 아마 이제 그게 꼬리가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권성동 쌍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결국 이게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 이 내란 정당, 내란 정권의 말로 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정당 해산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이 거의 극우 정당으로 이제 거의 이제 가고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네. 하나의 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이다.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되고. 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네. 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또 아들이 2016년도에 로스쿨생이었는데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뭐 작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강남에 12억 원, 예, 네. 12억 당시에. 4,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 예, 이런 소식이 또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가족과 함께 구매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그 아파트에 어쨌든 소유주이자 지금 세입자로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시가는 뭐 33억이라나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예. 수입이 없는데 왜 아들 무슨 돈으로 이걸 샀냐라고 하니까는 권성동 의원 하는 말 남의 사생활 왜 취재하냐? 아, 이거 어떻게 왜 보십니까? 사생활을 취재하고 그러냐? 사생활. 어떠십니까, 의원님? 뭐 국회의원은 공인이죠. 예. 공인이니까 제가 이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예. 뭐 이제 아마 통화 녹음이 되는 걸 모르고 아마 이제 뭐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좀 약간 좀 취재하는 기자분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네. 너무 이제 결례가 섞인 그런 말들을 하는데 네, 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인이죠, 공인. 네. 그럼요. 이 기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 진실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남의 사생활 왜 취재하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 이 국회의원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증여세를 다 냈다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뭐 증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국세청 불러와서 조사해라 뭐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던데. 아마 저 의혹적인 아마 경실련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뭐 당이나 뭐 일반인들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밝히는 게 맞고요. 또 보니까 뭐 통일교 예. 키맨하고도 차명폰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내란 네. 이후에 12월 중순에 지난해 근데 12월 중순에 숨길 게 없으면 왜 그렇게 차명폰 합니까? 차명폰으로 숨길 게 많다는 걸.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예. 수행비서인가? 보좌관. 수행비서가 또 전화 뭐니까 배달하시는 분 택배기사. 있잖아요. 택배기사 전화해가지고 윤영호 본부장님하고 통화하셨다고요?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네. 조사받고 나오시면은 의원님이 통화를 좀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저랑요? 택배기사한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 권성동 의원 보좌관님도 예 보좌관님 예 조사받고 나오시면 통화 좀 하자고 하십니다. 저랑요? 야, 이 목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잘못 건 거죠. 예.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통화를 하자는 이 전화가 뭔가 권성동 의원 보좌관 뭐죠? 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는데 이게 또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증거로 딱
남겨둔. 진짜 야. 거의 빼박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12월 중순에 통화했다. 그걸로 차명폰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그것도 윤 전 본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윤 전 본부장이 한 게 아니라 차명폰으로 권성동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사유가 사실은 이제 구속 사유거든요. 구속 사유인데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 관련해서는 또 체포동의안 있어야겠지만 저는 제발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외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명백히 잘못이 드러나고 네. 사실상 구속이 되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구속을 막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구속 가능하다라고 구속 보거든요. 가능하다.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제 넘어오게 된다 국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처리를 해야죠. 처리해야 된다. 해야죠. 예. 그리고 뭐 해야죠.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다 동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미 다 동의하겠다고 특권을 내려놓는다. 네, 뭐 이런 얘기.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은 어쨌든 저는 권성도 의원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그 여러 가지 레이어가 쌓여 있고 지금 네. 보도된 게 요 정도 수준이고요.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좀 조사를 오늘 받고 나오면 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요. 또 궁금합니다. 전화하겠죠. 보좌관이 저기요. 오늘 의원이 조사받고 나오셨는데 저 끝나고 나오셨으니까 통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러모로 지금 궁지에 좀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뭐 검찰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나 예전에 강원랜드랑은 좀 차원이 참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권성도 의원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의원이 이제 또 검찰 당시에 선배였고 이제 어떤 검찰 정권의 민낯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의 특검과 특혜 네. 그리고 모든 그 기득권으로서 이제 누렸을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내란 불법 개헌 과정에서도 네. 그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탄핵 사항이나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하고 막 이럴 그런 때 거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특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도 내란 국복을 제일 먼저 우선 가져를 했잖아요. 그렇고 있고 나서 국민 통합이 있고 민생 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권성동 이런 뭐 의원이나 여러 관련 이제 의혹이나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봅니다. 진상 규명돼야 한다 봅니다. 진상 규명 네. 돼야 된다. 네. 국회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또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과의 의혹도 계속 불거져 있지만 사실은 이 통일교가 뭐 건진법사나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결국 이게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어? 이익 그 종착지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또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교가 김기현 당대표 될 때뿐이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 그때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 또 실제 당선까지 이어진 사람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지만 네. 특정 종교 세력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는 그 금단의 영역입니다. 금단의 영역이다. 예전에 이제 신천지 논란도 있었지만 또 네. 통일교 논란이 나왔고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런 게 반복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결탁이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특혜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수천만 원대 뭐, 네. 뭐 다이아 목걸이 등 뭐 샤넬백이 전달됐다는 의혹 네. 그런 거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 100만 이상이 폐업하고 국민들 생계가 어렵고 네. 지금 청년 실업은 수백만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들이 특권 측들이 불법 계엄은 떠나서 저렇게까지 이렇게 좀 특권 누리고 한다는 거 보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해 보면 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권성동 불출마 선언했는데 저희 굉장히 무리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네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법사한테 메시지 보내서 그랬더니 여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부의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다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모님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윤심은 정확히 어떤지요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들. 뭐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와 국민의힘 또 김건희의 연결성 이건 수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도 이제 복귀를 해보면 네.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진 그 당 대표였잖아요.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될 거라고 아무도 못지만 단 하나 친윤이라는 거.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네. 땅 대표라고 많이 또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기를 건드리니까 네. 또 이제 한동훈이 되고 또 물러나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그 정당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국은 내란이 일어나고 또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무기력한 식물 정당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비례대표 그 네.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필요했던 뭐 3만에서 6만 표 걸린 이야기를 하는 때 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통일교 측에서 원했는데 네. 이것이 좀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화가 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때 건진이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거 강하게 이야기하겠다, 강하게 지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고 실제로 다음 날 통일교 측의 축사로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상을 보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과 했던 이야기들은 다 하나씩 실현이 되고 실행이 됐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시하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건진은 누구에게 지시하라고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답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때 윤영호 본부장의 답변으로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사가 잘 되었습니다. 축사를 지시해 준 것은 여사님이라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 문자를 또 보냅니다. 네, 이런 모든 통일교, 건진, 김건희 모든 게 이 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도로 하나씩 나오지만 사실은 더 많은 자료들이 특검에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자료, 충분히 자료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을 네. 불러가지고 마지막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만약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르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권성동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현장 오마이TV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장 많이 볼 수 있게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를 통해서 현장 보고 계신데 이러다 보니까 좀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이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뭐 속옷바람으로 또 거기서 농성하기도 하고 뭐 체조하기도 하고 뭐 태권도 정권 찌르기도 막 하고 막 그러던데 이거 압수수색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저희 민주당도 네. 그때 그 당시 뭐 그 할 때 협조를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또 그 국민의힘 논평이나 네. 그쪽 최고위에서 했던 말을 보면 저희가 돌려주고 싶어요. 예. 아.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그때 했던 그대로. 얘기 그대로 그리고 행동해라. 이제 요번 건 취해라.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이제 불법 대선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증거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조를 해야죠. 이제 공당이라면 해야죠. 공당이라면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정당을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것까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리고 전에 대선 후보까지 했고 했던 사람이 그 앞에서 자판 깔고 뭐 체조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제주하고. 이거는 참 구치소에서 전직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 그런 부분 오. 참 낭패죠, 낭패. 예, 그렇네요. 예. 한 사람은 구치소에서 한 사람은 당사에. 그래서 그래. 이것도 라인 맞춘 겁니까? 복장으로 라인 맞춘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진짜 참 별의별 일 다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2025년인데 별의별 일 다 일어난다라는 거고 오늘 또 한덕수 전 네. 총리의 영장 심사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이제 일단 내란 방조입니다. 내란 방조. 네, 내란 방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후에 공문서 네. 이 내란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폐기해라라고 네. 하면서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본인이
진술을 다 이제 위증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한 거지 본인이 수술 자백한 게 아니에요. CCTV 나오니까. 예, CCTV가 나왔고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본인은 전혀 네. 그 내란 관련된 문건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자를 구속 안 하면 누가 구속합니까? 이런 자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내란 방조냐? 맞아요. 네. 그죠. 그 점인데 중요한 내란 종사자 자체가 아니냐. 내란 자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란에 다 가담한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최소한 그 내란의 절차적인 계엄의 절차적인 충족 요건을 네.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의 그 성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런 점이 다 내란의 하나의 임무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특검에서는 좀 안전하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를 보면 네. 참 불나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나방. 왜냐하면 저분은 평생 이제 공직자 생활해가지고 총리까지가 정점 찍고 네네. 그 다음에 대선까지 출마하려는 욕심 부리다가 지난번에 그 혼란스럽습니다. 광주에 가가지고 나는 호남입니다라고 호남 사람. 외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그리고 이제 사이에-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과연 저분이 그러니까요. 과연 항상 양지를 쫓았고요. 네. 정권을 넘나들면서 또 항상 자리를 보존했고 결국은 몰락을 했고 저 양반이 가장 큰 문제는 네. 국무회의 2인자잖아요. 그렇죠. 내란을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저 한 사람이 안 된다 그랬으면 내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그런데 그때 내란 특조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국정원 참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뻔뻔했고 맞아요. 그때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증거 없으니까. 요번에 가지고 이제 증감법을 뭐 우리가 이제 대표 발의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이제 통과시키는데 위증죄로 그게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그때 거짓말했던.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위증 등 해가 했는데 진짜 엄벌에 처해야죠. 엄벌에 처하고 특히 공직자들한테 주는 네. 준엄한 메시지일 겁니다. 저게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네. 공직자들은 이렇게 결국에는 처벌받는다. 그렇네요. 이걸 정말 진짜 해야 한다 봐요.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네. 저 입모양이 지금 여러분 저는 내란 공범입니다. 내란 공범입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다. 공범이라는 외치는 이런 느낌입니다. 사진상. 네. 아, 그렇네. 공짜네 이 모양이. 네, 여러분 저는 공범입니다. 그러게요. 한덕수 총리 먼저 불나방도 비유해 주셨지만은 뭐 댓글 보면은 뭐 라바 얘기도 많이 하고 라바 그 만화 캐릭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라바. 저는 그래서 예. 박지원 의원께서 예. 장어 대가리에 참기름을 바르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게 왜 형상화되는 느낌일까요? 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르는 그런 표현을 또 소리. 쓰셨어요? 그럼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다. 예.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반성을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또 다 불 것 같아 들어가면. 예. 그게 말이에요. 이게 시간별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네. 나온 거 빠져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불고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뭐 그 후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먼저 불진 않는다. 증거가 나와야지. 증거가 그래. 있는 한에서만 예. 인정한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구속이 네. 될 거다라고 네. 예측해 주셨는데 개잘춘애님께서는 댓글로 여러분 저 오늘 구속됩니다. 구속이 맞네요. 구속됩니다. 이걸로 또 의견 주셨습니다. 이옥진님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에 또 가입을 해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뱀장어네요. 뱀장어. 뱀을 붙여주세요. 예, 뱀장어. 예, 죄송합니다.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른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이 표현을 참 찰지게 또 네. 해주셨습니다. 찰지게 해주셨는데 자, 그래요. 박지원 우리 네, 참지 못하고. 박지원 의원님 보면 참 진짜 많이 배웁니다. 참 네. 이제 많이 정말 말씀이 한마디 참. 한마디가 항상 열심히 하시고 네 저보고도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싸우래요. 열심히 싸우래요.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법안도 언급하셨지만 네. 그걸 이제 대표도 이제 발의하는 그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요. 했고, 증감법을 이제 냈죠. 냈는데 제출하는 그 저희가 화면도 봤습니다. 제가 네, 사진도 했고 봤는데요. 이제 그 법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특위나 위원회가 이제 끝나면 종료가 되면 고발 주체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피해가는 경우가 있기 유한무리한 때문에 그냥 사라지고 그걸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이제 국회의 의지 이제 국민들 보였고 예. 이번에 그것도 이제 죄목이 추가되는 거죠. 최상목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최상목 같은 거는 어떻게 이제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위증죄로 걸 수 있는 거죠. 이제 위증죄로 해서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형상 기억종이라고 하나요? 그때 우리 신기술이 발견됐나 싶을 정도로 3번을 이렇게 접어서 넣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깨끗한 종이야. 네. 예, 최상목의 발언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접힌 적이 없는 종이. 접힌 적이 없는 종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접었다고 3번 접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쪽지라고. A4를 누가 쪽지라고 합니까? A4를. A4를 쪽지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덕수도 아니 그 문건이 봤더니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미중으로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할 수 있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되게 기대가 되고 꼭 처리가 돼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런 사실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한 사실 자체는 위증으로 위증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처벌할 수 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9시 46분을 지나고 있는데 권성동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지각하진 않겠죠?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설마 복면 성동 기대합니다. 네. 공명성도 나올지 맨 얼굴로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국민의힘이 권성동도 그렇고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미래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장동욱 대표가 이제 왔다지만 결국 윤 어게인이잖아요. 윤 어게인 장동희 어게인이 대표가 결국은 선출되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었고 네. 또 본인이 또 뭐 1인시 한 거 아니에요? 구치소 앞에서. 네, 그래서 그런 상기적 보면 네. 결국 또 뭐 최고위원도 보면 뭡니까 뭐 한동훈이 아닌 뭐죠 전환기. 전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최고위원을 뭐 지명직으로 전환기를 하지 않겠어요. 네. 결국 전환길 당이죠. 결국은 이 전환길당이다. 국민의힘은 거의 네. 이제 국민으로부터 이제 거의 기대를 할 수 없는 결국은 해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상까지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변호사님? 저는 장동혁 후보일 때 연설이 너무 네. 그때 눈빛이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전환기를 할 때 나가라고 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 눈빛 트럼프 아니에요? 너무 트럼프 살벌해. 아니에요? 아니요. 장동혁 의원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눈빛이 아니에요. 예. 이 눈빛이 아닙니다. 더 센 정말 눈빛이 눈빛이 있었어요. 정말 장난이 맞아요. 아닌 눈빛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 영상도 근데 많이 회자가 너무 됐죠.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옵니다. 네. 권성동 오늘 의원이 복면 없이 복면 안 없이 하고 나왔습니다. 편한 걸로 가방을 들고 오다가 옆에 휴대전화 같이 넘겨줬고요. 네. 자,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마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들어갔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죄를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 구속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본인은 감수를 하는 거 아닌가. 여기랑 강원랜드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그 얘기하면서 했는데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했어요. 네.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이 국민의힘과 네. 그리고 이 검찰 정권의 특혜를 받고 거기에 핵심 중에 있던 사람이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그 야당 그 당시 지금의 여당이지만 네. 민주당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네. 결국은 이제 본인한테도 예. 본인이 쓸 말은 아닌가라고요.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 신 변호사님도 네.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특검이 피의 사실 공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네. 본인의 비서 보좌관이 택배 기사한테 전화해서 예? 그거 궁금하다. 의원님이 윤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네. 조사 받고 나오시면은 그거부터 왜 통화하고 싶었는데요. 아니 뭘 알아내려고 무슨 입을 맞추려고 정말 예. 통화를 하고 싶었는지 그거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이거는 어디서도 아니고 택배 기사님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 궁금하다. 이것부터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댓글로 카오루님이 복면가왕 출연할 의향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네. 권성동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뭡니까 포카페이스 그 부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되게 얼굴 긴장하고 상당히 위축된 표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본인의 질문 한 번 더 하니까 잠깐 멈춰가지고 네. 얘기는 보고 할 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충실히 조사받고 특검의 처분에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 변호사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요. 네. 하여튼 국민들한테 효능감 주는 그런 정치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여당이지만 겸손하게 또 우리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